서울과 관련된 궁금한 소식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팩트 체크. 과연 팩트가 맞는지 또 속사정은 어떤지 국민TV 노지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 우리 회차에서는 노지빈 기자님께서 너무 긴장하셔서 티가 났나요? 얼굴 너무 안 보여주신다 이런 얘기가 그래요? 있는데 이제는 오늘서부터는 얼굴을 좀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 근로자 이사제. 이게 공기업을 위협한다.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이거 팩트체크 먼저 해보자고요. 네, 서울시가 근로자 이사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지침을 내렸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또 근로자 이사제들의 권한을 과하게 강화해서 또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영을 압박할 거라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로자 이사제, 요것부터 좀 설명을 해보자고요. 서울시 근로자 이사제, 공기업 공공기관의 근로자 몫의 이사를 두는 제도다. 3년의 비상임이사가 공기업 임원과 같은 책임이다. 네, 그렇습니다. 좀 세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말 그대로 근로자 이사제 이렇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제도는 아니에요. 사업 계획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또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이사로 참여해서 그렇습니다. 경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성과에 대해서 책임도 지는 제도다. 그런데 이 근로자 이사를 두는 게 편법이다, 또 탈법이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근로자 이사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요. 서울시의 조례로만 만들어졌다. 따라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명시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한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 이사제가 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는 좀 비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명기가 되지 않으면 그 밑에 조례나 또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 보완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법이 없으니까 그런 조례를 만들거나 시행령을 만드는 건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지금? 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좀 언급을 하자면요. 법과 충돌이 되는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근로자 이사제를 금지를 한다거나 충돌되는 현행법은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공사의 업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데 예전에 그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분명히 있었는데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도 막 통과시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던 언론들이 지금 상위법이 없다는 이런 지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새롭게 시도가 되고 있고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근로자 이사제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인데 상위법이 없다는 지적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논란은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식으로 국정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번 서울시 사례와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손질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내년 상반기 안에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소리는 좀 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있잖아요. 근로자 이사들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주기로 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근로자 이사의 경우에는 무보수 원칙을 지켜가겠다 이렇게 서울시가 밝혔는데요. 이 원칙을 깨고 활동비나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기사네요. 네, 한국경제가 보도한 기사인데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 보도의 근거가 되는 문건이요. 지난달 13일에 서울시가 산하 기관들의 근로자 이사제 운영 관련 개선 발전 계획이라는 문건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활동비 관련 내역을 보니까요. 직원 간담회 등 대근로자 활동에 필요한 회의 비용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이사가 직접 노동자들을 만나서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실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그런 비용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도 지원해 주지 못합니까? 이사가 만나서 회의를 하게 되면 그 정도는 다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쓰게 되냐면 기관장이 연간 지원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그 한도 내에서 근로자 이사가 회의를 요청을 하게 되고 기관장이 그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기관장한테 허락을 다 결제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비용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구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도대체 이 무보수 원칙이라고 하는 거 네. 이건데 이게 뭔가요, 사실은? 네, 무보수 원칙이 쉽게 말하면 근로자 이사는 노동자로서의 그런 자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중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원칙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회의 관련 실비라던가 뭐 해외 연수 같은 것들은 임금 또는 보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거 뭐 통상임금 소송 막 제기하면은 임금으로 보장받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때 그 임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네. 그런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특혜를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근로자 이사의 권한이 좀 강하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가들도 네. 뭐 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울시가 어떤 권한을 강화했는지 보니까요. 예. 기관장, 노조위원장, 근로자 이사 간의 3자 회의체를 신설한다. 예. 뭐 노사 간의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죠. 예. 그리고 근로자 이사가 경영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주요 정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예.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노동조합과 근로자 이사가 경영진을 압박하지 않겠느냐라고 하기에는 좀 근거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 권한을 강화해 준 것도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이런 주장은 어때요? 그러니까 의사 결정 과정은 좀 늦어지게 될 것이다. 네. 일단은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을 한 이사가 이사회에서 막 그런 얘기도 할 것이고. 네. 그리고 또 뭔가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잠깐만요. 일단 근로자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회의를 막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급히 경영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시간이 늦어지면은 그 시기 놓칠 수 있다. 독일에서도 그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물론 의사결정 과정이 늦어지는 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한국경제의 이번 보도라든가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내세우는 근거가 예. 독일경제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독일 기업인의 53.8%는 이러한 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예. 찾아보니까요, 이게 일부 내용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한 거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실제 내용은? 독일의 공동결정제에 몇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한 가지 모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예. 다른 모델의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가가 56.5%, 상당히 압도적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기업가가 56.5% 이상이 네. 이 공동결정제도를 오히려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 이사가 있어서 같이 결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이후에 뭐 결정한 이후에 그 정책들 수렴하는데 굉장히 추진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노동자들 네. 함께 같이 결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일단 방망한 경영부터 잡아야 되는데 왜 근로자 이사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수익률 증대보다는 공공성 강화의 목적이 있다는 점을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구조적인 문제가 적자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낮은 요금 수준이나 무임승차 이용객이 증가하는 것, 그렇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경영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수익성 자체가 근로이사제 도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과다하게 빚을 떠안은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권 때 막 4대 강에 관련된 빚들을 막 공사단한테 떠넘긴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이번 팩트 한번 딱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 한국의 경우에는 이번에 서울시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실제 성과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서울시가 무리하게 근로자 이사 제도를 강행을 한다거나 경영 비효를 초래할 거다라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짓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네요. 네, 그거 알겠습니다. 거짓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팩트 체크 한번 해볼게요. 태양광 보급 사업. 시민단체 출신의 어떤 인사가 꿀꺽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특정 협동조합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의 절반을 가져갔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이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이라는 게요. 서울시 주민이 서울시가 선정한 보급 업체 중에서 한 곳을 고르면 집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네, 차는. 이렇게 베란다형이요. 예, 그렇죠. 네, 지난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2만 8천여 개의 발전기가 설치됐는데 네. 시민단체 출신 대표가 있는 협동조합 업체들이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우선 지금 보급 업체 현황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보급 업체 현황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네, 보시는 대로 서울시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
이곳이 7천여 곳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죠. 예. 그런데 이곳 이사장인 박승옥 씨가 한겨레 둘의 공제조합 그리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등의 단체에서 일하면서 박 시장과 인연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사실입니다. 또 거의 6천 건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한 두 번째 업체 해드림 협동조합. 이곳의 박승록 대표 역시 관련 업체 그 시민단체의 사무국장 출신인데 이 점을 들어서 박 시장과의 친분이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에게 특혜로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협동조합을 합해서 거의 반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40%가 넘는 점유율이라는 거죠. 녹색드림 협동조합도 제가 알기로는 네. 또 시민단체 출신의 어떤 활동가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것까지 합하면 진짜 반이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겉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급업체 선택을 시민들이 직접 하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사업의 참여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업체들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직접 선택을 하게 되면 설치를 하러 가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특정 업체나 조합에 차별을 두고 지원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나는 이 업체가 좋을 것 같아. 이 업체 시장이 괜찮아. 이러면 이제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팩트 체크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보도의 근거로 나온 것 중에 한마디가 있었어요. 해당 매체가 서울시가 시민단체 인사에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안다라는 일반 업체 관계자의 말이 있었다라고 한 건데요.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추측성에 가까운 보도가 되지 않으려면 기사를 쓰기 전에 팩트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거짓 판명을 보고요. 지금까지 국민TV 노지민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